안녕하세요. 김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한 거 있죠? 전 시간에 한 인묘진 방합 있죠? 방합. 인묘진 사오미. 동방 목국과 남방 화국에 이은 신유술이죠? 신유술. 서방 금국이죠? 방합으로서 서방 금국이다. 그리고 해자축, 북방 수국에 대한 지지장간, 지장간에 대한 기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중기, 정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금은 여기로서 무토, 그 다음에 무임경, 무토, 임수, 경금이 여기 중기, 정기로서 포진되어 있다. 유금은 경금과 여기와 정기로서 경금과 신금, 술토는 신, 정, 무의 기운이 여기 중기, 정기로서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죠. 겨울. 겨울을 뜻하는 방합, 해자축, 북방, 수국입니다. 해수는 무토와 간목과 임수를 여기 중기, 정기로서 가지고 있죠. 자수는 임수와 계수를 여기와 정기로서 지니고 있다. 그리고 축토, 마지막으로 축토는 어떻게 되죠? 축, 개, 신, 기, 개신기, 개신기를 여기 중기, 정기로서 지니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라는 것은 기운이 남아있다. 바로 전월의 기운이 남아있다. 전월의 기운, 전월이죠. 예를 들어서 유금으로 치면은, 유월로 치면은 신월이 전월이죠. 전월의 기운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온다.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번 달에는 전달의 기운이 조금 여기로서 남아있구나. 전달의 기운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인묘진 사오미 를 방합을 할 때, 인묘진 동방, 목국, 사오미, 남방, 화국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신유술, 유금은 왕지다. 자수도 왕지다, 왕지죠. 생지, 왕지, 묘지죠. 생왕묘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 서방 금국과 북방 수국으로, 해자축 북방 수국으로 구비가 되었다. 경금 밑에는 기운, 천간의 기운이 무토와 임수와 경금으로서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토는 여기, 임수는, 임수라는 것은, 임수는 신유술이 가을이죠. 가을을 뜻하죠.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임수라는, 북방수국, 겨울을 중기로서 준비하고 있구나. 누가? 경금이. 경금, 정기 자체는, 신금과 일맥이 상통하다. 같은 기운이구나. 유금, 경금과 신금을 여기와 정기로서 지니고 있다. 술토는 신금, 정화, 무토. 신유술 다음에 이렇게 겨울로 넘어가죠. 해자축. 해자축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기운이 있죠. 중기. 술 중에 중기에 있는 정화라는 태양의 기운은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화의 빛은 음화로서 서서히 사라지고 이젠 소멸되는 기운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정화, 음수로서 표시를 한 것이다 라고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라는 것은 초기를 지난 그 달에 가운데 기운, 중기를 지난, 초기를 지난, 초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초기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지난, 여기 하니까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초기라고 해요. 초기나 여기나 같은 말입니다. 초기를 지난 그 기운에, 그 달에 가운데에 있는 기운은 중기라는 기운이다. 우리 인목을 예로 들어 인목의 병화는 왜 있나? 신금의 임수는 왜 있나? 해중의 간목은 왜 중기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가? 신중의 임수는 왜 중기에 이렇게 양수로서 해중의 간목은 양목으로서 중기에 자리하고 있는가? 아, 다음 달의 계절, 다음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구나. 유비무환의 자세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 얘는 미리미리 생지에, 사생지에 있는 신금과 해수, 잔나비와 돼지에 있는 중기는 아,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가을이기 때문에 겨울에 임수를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겨울이기 때문에 봄에 간목을 미리 싹을 틔우려고 얘가 가운데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여기 자꾸 여기 하니까 여긴 줄 알았는데, 삼묘지 술중에 있는 정화는 아, 신금 다음에 계절이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자 하기 때문에 이젠 여름의 기운은 완전히 사그라질 때가 되었다. 아, 해자축 다음엔 봄으로 넘어가는 임묘진으로 넘어가자 하기 때문에 신금 가을의 기운은 점차 이렇게 다운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소멸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럽니다. 여기에 신금에 신중에 무임경, 유중에 경신, 술중에 신정무, 해중에 무갑임, 자중에 임계, 축중에 개신기. 무토부터 우리 인목부터 축도까지 해줘. 인중에 무병갑, 인중에 무병갑이죠. 인중에 무병갑, 묘중에 갑을, 진중에 을계무, 사중에 무경병, 그 다음에 오중에 병기정, 그 다음 미중에 정을기, 그 다음에 신중에 무임경, 유중에 경신, 술중에 신정무, 해중에 무갑임, 자중에 임계수, 축중에 개신기. 아, 두 가지만. 아, 중기로서 여기는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하는구나. 여기 있는 것은 이 계절 있죠? 넘어가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은 점차 소멸되는 기운은 이렇게 음금으로서 표시를 해두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조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기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울러 여기에 있는 정기 있죠? 정기. 정기. 이 정기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지의 기운 그 자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달의 기운 그대로가 나타나는 시기가 여기에 있는 정기이다. 인목은 양목이죠. 인목. 예를 들어서 인목은 양목인데 천간에서의 양목은 간목이 인월의 본기이다. 이해 가시죠? 경금이 신월의 본기, 정기이다. 임수가 해월의 본기, 정기이다. 같은 기운이구나. 신금과 경금, 해수와 임수는 일맥이 상통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이해를 가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약간 알아주실 게 있는데,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이거는 자막으로 간단하게 써드리던가, 이건 그냥 계속 되뇌어 보세요. 한번 되뇌어 보시고, 우리 이제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연월일시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월지 있죠? 월지 사령이다 합니다. 월지 사령이다. 사령일수 있죠? 사령일수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기운은 전체적으로 이 월지에 해당하는구나. 이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사령일수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일단 인, 신, 사, 해. 여기 잘 보이시죠? 인신사에는 7일, 7일, 16일, 그 다음에 자, 오, 묘, 유는 10일, 20일, 그 다음에 진, 술, 축, 미토는 9일, 3일, 18일 정도의 사령일수,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머무는 일수 있죠? 이 안에 있는 기운, 이 안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이 머무는 일수. 여기 이해가세요? 지장간의 기운이 머무는 날수 있죠? 이거를 월률분야, 우리는 이거는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월률분야라든가
뭐라죠? 월령 용사. 이거 저도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서 뭐 사령이라고 뭐 말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원률 분야, 원률 용사라는 말이 초기, 중기, 정기에 해당하는 기간 있죠? 초기, 여기 있죠? 초기, 중기, 정기에 해당하는 기간. 초기, 여기, 정기, 여기, 중기, 정기에 해당하는 날수 있죠. 머무는 기간. 초기, 중기, 정기의 기간. 이 기간을 원률 분야나 원률 분야라든가 원령 용사 라고 속칭 이야기합니다. 사령 일수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 월지 기준. 언제나 중요한 이 월지. 월지에 만약에 미토가 있다. 미토가 있는데 이 중에 정을기가 있겠죠. 정을기가 있으면은 9일, 3일, 18일 이런 식으로 사령 일수가 정해집니다. 원령 용사. 이것을 우리 속칭 용어로서 원률 분야 또는 원령 용사, 원령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월지에 해당하는 그 기간 있죠. 초기, 중기, 정기가 머무는 날수 기간을 원령 용사라고 해서 줄임말로 사령 또는 사령 일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화가 며칠 머무는가, 을목이 며칠 머무는가, 여기에 있는 기토가 이 기간, 이 월지에서 미토의 기운 안에서, 미토라는 지지 장간 안에서 며칠을 머무나 라는 이 용어를 용어로서 뭐 이제 쉬운 말로 원령 용사, 사령 일수, 원령 용사 해서 사령, 그 사령을 나타내는 기간, 이 머무는 기간, 초기, 중기, 정기가 머무는 기간을 사령 일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초기, 중기, 정기, 여기 중기, 정기만 필요하고 나머지 기운, 나머지에 있는 초기, 중기, 정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년지, 일지, 시지에 있는 분야도 각기 중요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월지에 있는 기운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월지에 있는 월지에 있는 그 사령일수를 원령용사나 사령일수라고 칭했고, 년지나 일지나 시지에 있는 용어를 인원용사, 이거 용어 자체는 저도 헷갈려요. 알지도 모르겠고 인원용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원용사, 원률 분야와 인원용사, 인원이란 건 인간의 근원이란 뜻인데, 인원용사라는 표현을 년지와 일지와 시지에 머무는 그 지장간 있죠? 지장간의 기운, 지장간 기운은 뭐 이제 속칭 인원용사라는 지장간의 그 내용이 있죠? 이 년지와 일지와 시지에 있는 지장간의 내용은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운은 월지에만 속한다. 월지에만 지장간의 내용은 계절의 변화에 준칙한다, 의존한다. 월지는 년지와 일지와 시지는 계절의 변화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령용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해서 다른 말로 인원용사라는 말을 썼다. 월지 이외에도 지지, 월지 이외의 지지, 년지와 일지와 시지에도 천간의 기운과 흐름을 살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르게 인원용사라는 뭐 이제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인원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에는 사령일수로서 며칠 7일 여기 지울게요.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인신사회 여기 중기 정기 7일 16일 그 다음에 자, 오, 요, 유 10일 20일 그리고 진, 술, 추, 미 9일 3일 18일에 사령일수를 두었다. 이 부분들이 월지에 속할 때 우리가 사령일수라는 표현을 썼다. 사령일수
사령일수가 7일이구나, 7일이구나, 16일이구나. 이것은 이 지장간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입니다. 지장간. 당연히 우리 공부했죠. 지장간에 있는 여기, 중기, 정기로서의 머무는 절기를 기준으로 머무는 기간이다.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그다음에 입동, 대설, 소한 12절기를 기준으로 그 절기를 중심으로 7일이 머무는구나, 16일이 머무는구나 하는 거는 사생지, 인신사해에 해당하는 날수이다. 그리고 자오묘유, 사왕지는 10일과 20일, 그리고 진술, 충미, 사묘지, 사고지, 다른 말로 사고지는 9일, 3일, 18일간 머문다. 예를 들어서 진중에 뭐가 있죠? 진중에 을, 개, 무가 있다. 9일, 3일, 18일 머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월지가 진토다. 월지가 진토인데 생일이 무슨 이제 몇 월? 일수가 그 양력으로 28일이나 29일이다. 끝으로 이렇게 밀렸다. 날수가 밀렸어요. 그러면 대충 절기를 기준으로 헤아려 봅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날수를 헤아려 봅니다. 진월이면 언제죠? 양력 4월이죠. 4월 5일. 4월 5일 식목일 전후죠. 4월 5일부터 헤아려 봐서 9일을 더하고 그 다음에 3일을 더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날수가 무토의 기운이다. 진중 무토이다. 정기가 지지의 기운 그대로 함유되어 있구나, 똑같구나, 일맥이상 통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운과 여기에 있는 기운이 같다. 정기에 있는 기운과 정기에 있는 천간의 기운, 정기라는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같다. 무토와 진토는 일맥이, 그래서 양토로서 상통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천간은 지지에 만약에 갑목이 있다, 갑인목이 있다, 뿌리를 하는구나, 근을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뿌리 근자, 뿌리를 하는구나, 얘는 갑목은 인목에 의지하는구나, 뿌리를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여기에 있는 뭐가 있죠? 무토와 병화와 갑목이 있죠. 무토와 병화와 갑목이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천간의 기운에 드러났다. 만약에 시간에 병화로서 이렇게 드러났다 하면 여기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와서 투출했구나. 우리 투명인간한테 투 있죠? 투출하다. 투명하게 어떻게 막 빵 터져서 드러났구나. 이 투자가 맞나요? 근데 투출할 때 투출했구나. 투출. 여기에 있는 기운, 여기에 있는 여기 자꾸 여기 하니까 여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이 중기에 있는 인중의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드러났구나. 투출에 있어. 투간이라는 말도 씁니다. 투했다. 천간의 기운에 이렇게 투했구나. 뚫고 올라왔구나. 기운이 세겠죠? 병화는.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근을 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냈구나, 얘도. 이 위에 있는 기운이 밑에 지지대, 엄청 튼실한 지지대를 갖고 있구나. 뿌리가 강하구나. 뿌리 근자 씁니다. 뿌리를 했구나. 통칭.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기운이 뚫고 올라오서 지지의 기운을 뚫고 천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구나 했을 때는 투간했구나. 여기 투간했구나 라는 표현을 용어로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구나. 투출했구나, 투간했구나, 근했구나, 근을 하는구나, 통근하는구나. 통근이란 표현을 쓰죠. 통근. 이제 통근. 통한다. 통근. 통했구나. 뿌리가 통했구나. 천간에 있는 기운이 지지에도 이렇게 자기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오롯이 자기 기운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구나. 라는 표현을 우리가 통근했다. 같은 기운을 오롯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힘이 세겠죠. 뿌리 없는 나무보다 뿌리 있는 나무가 상당히 힘이 세겠죠. 근을 했구나, 통근했구나 라는 표현을 쓰고, 지장간에 있는 지금과 같은 기운이 병화가 여기에 투출했다, 투했다, 투출 또는 투간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통근했다, 근했다라는 그냥 뿌리를 했구나. 여기에 있는 기운이 여기에 있는 기운에 근했구나. 여기에 있는 기운이 이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천간으로 뚫고 올라왔구나. 이거 투출했구나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률분야, 원률용사, 인원용사, 통근했다, 투출했다, 이거는 한갓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 단어에 불과하고, 이 단어보다는 이게 이러이러한 원리, 이러이러한 기운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기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의 기운과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일맥이상통하는구나, 지지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이 천간에 같은 기운으로서 이렇게 함유되어 있구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든가, 지장간에 있는 기운, 지장간에 며칠이 머물고 있는가, 이 만약에 무토와 임수와 경금 중에서 이 세 가지, 월지에 있는 세 가지 기운 중에서 사령일수가 어떻게 되고, 사령일수 중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임수의 기운이 센지 경금의 기운이 센지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월지뿐만 아니라, 이 월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년지와 일지와 시지에도 속칭 용어로서 인원용사라고, 여기도 만약에 진토가 있다, 여기도 만약에 인목이 있다, 여기에 만약에 신금이 있다 한다면은 여기 중기정기, 여기 중기정기, 여기 중기정기, 진중에 을개무가 여기 중기정기로서, 인중에 무병갑이 여기 중기정기로서, 신중에 무임경이 여기 중기정기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월지도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한데, 태어난 시간, 이 사람의 생일, 계절을 중심으로 한 기운이기 때문에 사주학이라는 것은 이 월지에 있는 이 월지의 기운이 월지의 지장간에 어떤 기운이 있는지, 어떤 기운이 며칠의 사령일수로서 존재하는지, 여기에 있는 기운이 천간에 이렇게 진짜 투출했는지 또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진중에 을목과 개수와 무토라는 기운, 인중에 무병갑, 신중에 무임경, 해중에 무갑임, 그다음에 미중에 정을기, 월지를 제외한 년지와 일지와 시지에 있는 이 지장간의 기운도 투했는지, 천간에 투했는지, 천간에 있는 기운이 근을 했는지, 지장간에 근을 했는지, 또는 지지에 근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기운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역 있죠. 역은 말 그대로 바꿀 역자다. 바꿀 역. 저는 바꿀 역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바꿀 역. 천간에 있는 기운이 지지로도 오고, 지지에 있는 기운이 천간으로도 투하고, 천간에 있는 기운이 지지에 근을 하기도 하고, 지지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이 천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기운이 시시때때로 상시, 이 8글자의 기운도 순환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운의 흐름, 이 대운의 흐름과 이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 사주팔자, 내기둥 8글자는 반드시 대운과 세운과 또 월운, 일진에 의해서, 월운 그리고 일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대운, 세운, 월운.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주란 것은 사주팔자, 내기둥 8글자는 대운, 세운, 월운의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천간의 작용, 천간에도 물론 작용을 하지만 보다 좀 복잡 미묘하고 복잡 다양한, 우리가 합종연행하는, 이합집산하는 기운은 지지에 몰려있다. 지지에 몰려있고, 지지 장간 안에 그런 기운이 이렇게 오롯이 그런 기운의 흐름이 배속되어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누차 천간도 물론 중요하고 지지도 물론 중요한데 지장간의 기운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수업도 제가 어떻게 보면 수업도 많이 해봤습니다. 수업도 많이 해보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이런 역학에 대한 분야라든가 이런 수업도 많이 해봤는데, 천간 수업, 지지에 대한 수업까지 12지지, 식간 12지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섹터별로 하나 설명 1시간, 하나 설명 1시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곧잘
뭐 이제 흐름도 아시고 이제 그 변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통찰력이라든가 직관력은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고 제가 감탄했던 적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그분들께 굉장히 배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조금의 아는 분야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또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제가 이런 부분을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류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제 수업이 지장간, 본격적으로 지장간의 수업에 딱 들어갔다 했을 때 이제 10분이 배우셨다 하면은 8분, 7분이나 8분은 도중에 이제 안 하시려고 수업을 안 받으시려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손을 놓으시죠. 나는 천간과 지지, 내기둥 8글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된다. 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뭐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 다 이제 손을 놓으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기운은,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배움이라기보다 이런 풀이에 들어가는 흐름은 이제 이 지장간 안에 모든 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간과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어르신들도 또 이제 학인분들도 종종 계시죠. 근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장간이란 기운, 뭐 아까 말씀드린 월율 분야, 그 다음에 인원용사, 용사, 통근 또는 투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다음에 또 용신이라는 게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용어 있죠. 용어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원률 분야가 뭘지, 인원용사, 통근, 투출, 대략적인 의미는 알죠. 하지만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어는 이런 게 있구나, 원률 분야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냥 짐작만 하시면 됩니다. 인원용사, 월지를 제외한 현지와 일지와 시지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이 천간에 어떤 식으로 들고 나는지 인원용사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통근이라는 것은 지지나 지장간 안에 있는 기운이 천간의 기운과 서로 맞닿아 있는지, 뿌리를 하는지, 근을 한다, 이 정도. 투출이란 기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운이 천간으로 올라간다, 출했다, 날출자를 쓴다 해서 천간에 있는, 또 반대로 천간에 있는 기운이 지지나 지장간에 뭘 했다? 근을 했다. 통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통근 버스 같은 통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용신 보시면 뭐 이제 용신 중에 억부용신도 있고 조용신도 있고 병양용신도 있고 뭐 이제 통관용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격국용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용신의 기운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용신 잘 모르겠고 어떨 때 어떤 운이 와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왜? 좋은 운이라고 하는 좋은 희신 용신의 기운에 엎어지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기구한이라고 하죠. 기신이나 구신이나 한신, 속칭 얘기하는 좋지 않다고 하는 흐름에서 발복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용신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용신이 진짜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신이라는 것을 저는 거의 차용하지 않죠. 가끔 가다가 이제 조부라든가, 조부는 많이 보죠. 조부, 계절적인 의미라든가 아니면 통관, 목과 금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다 했을 때 가운데 뭐가 오면 되겠다, 수가 오면은 수생목 금생수로 해서 통관이 되는구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는구나. 조용신이라든가 통관용신이라는 거는 가끔 봐도 억부라든가 뭐 이제 병약이라든가 기타 격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보긴 하죠. 어떤 격으로 짜여 있는, 어떤 격인지, 월지의 흐름에 따라서 격이 어떤 흐름으로 짜여 있는지는 이렇게 눈으로 보긴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격이 중요하다, 격국이 이렇기 때문에 억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오행의 기운이 들어와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 기운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기운이 반드시 들어와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꼭 반드시 이 기운이 들어와서 밸런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운이 이제 호운의 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희신과 용신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춰졌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많죠.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제 입장에서 이런 식의 그 기운으로서 흐름을 본다라는 것을 그냥 제 기준에서 제 기준이 100% 맞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계속적으로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자연에 나가서 연구를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감히 말씀드릴 수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반드시 이 운에서 좋아야 한다. 이 운이기 때문에 안 좋은 운의 흐름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우리는 거죽에 드러난 희신과 용신, 기신과 구신과 한신의 기운만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 굉장히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각종 기운, 천간의 기운, 지지의 기운, 그리고 지지에서 이합집산하는 기운, 각종 형충파의 생극제와 각종 살의 기운, 그리고 도충하는 기운, 오운, 육기적인 기운,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망이라는 것도 공망이라는 기운, 격각의 기운, 그리고 심하면 당사주의 기운, 당사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이드적으로 면밀하게 각종 기운과 더불어서 좀 이제 면밀하게 봐야 하겠죠. 하기 때문에 용신 하나에만 이제 여러 가지로 학설이 굉장히 이제 역학이라는 것은 분분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것은 다 12운석, 12신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용신만 차용한다. 용신 중에서도 계절론만 차용한다. 아니면 억부론만 차용한다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반대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자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선생님들께서. 하지만 그 중에서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제 관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관법. 관법. 사주도 이제 관법이라고 합니다. 볼관자. 관법. 보는 법이 있죠. 보는 법이 선생님들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시는 학인분들께서도 이제 자기에 맞는 관법,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이제 섭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맞는 관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시키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에 이게 아주 즐겨보는 드라마, 지나간 드라마 전원의 일기, 이제 80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2년까지 1088회인가? 22년간 방송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인데 전원일기 안에서 물론 내용도 굉장히 잘 보이세요? 내용도 물론 굉장히 재미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오행의 기운,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기에 너무 좋아요. 이 기운 자체가. 뭐 이제 요즘에 보니까 하루에 뭐 5편도 해주고 4편도 해주고 연속해서 몰아주기, 옛날 방송을 몰아서 방송을 해주는데 한창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죠. 최불암 씨도 나오고 유인촌 씨, 김혜자 씨, 고두심 씨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있는 기운, 들판에 있는 큰 아름드린 나무도 보이고 냇가에서 빨래하는 물 흐르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아줌마들의 모습도 보이고 추수가 끝난 허허 벌판, 이 허수아비 하나만 서 있는 허허로운 벌판과 곡식을 담는 김 회장님 댁의 창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 덮인 이런 허허로운 들녘과 그 반대로 지글지글 불 때는 아궁이의 모습, 구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목화, 토, 금, 수의 기운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드리 나무와 처마 밑에 걸린 이 한약재 같은 거, 이렇게 김 회장님 댁에 걸린 한약재. 이것은 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한약의 기운이 이제 약성이 이렇게 이제 자연풍으로 말라지는 거겠죠. 목의 기운이다. 통목이구나. 목의 기운. 아름드리 나무와 한약재, 처마에 걸린, 대들보에 걸린 한약재의 기운은 나무의 기운이구나. 그리고 겨울 동자, 수의 기운과 같이 오는 게 화의 기운이구나. 구들장, 화롯불, 이 할머니께서 쬐시는 화롯불. 겨울의 기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화의 기운이구나. 상극하는 기운이지만, 수극화하는 기운이지만,
이 겨울의 기운에는 반드시 화의 기운이 또 나름대로 추우니까 필요하기도 하겠다. 수극화하는, 극하는 기운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묶여서 흐름을 이어가는구나. 반드시 극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이 기운이 이런 계절에는, 이 추운 계절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극성의 기운이 흘러와야 두 개가 이렇게 오롯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는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이 드러난 기운 자체가 극하고 서로 부딪힌다 뿐이지 그 안에서는 어떤 기운이 벌어지는지 우리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반드시 화로불이라든가 이런 아궁이 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넓은 들판과 저 멀리 큰 산, 토의 기운도 필요하고 강가에 이렇게 바위라든가 밭을 가는 이렇게 돌을 골라내는 소라든가 농부의 모습, 돌, 금의 기운도 이렇게 골라내는구나. 그리고 강가라든가 냇가, 그리고 뒷녘의 우물, 같은 산 위에 이런 옹달샘이라든가 약수터, 수의 기운, 토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같이 같이 있구나. 얘는 토극수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 있는 옹달샘은 이 토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서로 극하고 으르렁대는 기운인데 토가 수를 극하고 덮어버리는 기운인데 토 가운데 산맥 가운데 이렇게 옹달샘이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기운 자체를 이런 그림이, 이런 화면이 나올 때는 이런 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군, 이런 기운이 나올 때는 금의 기운이 굉장히 세겠구나. 나름대로 연상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참 재미있다. 그 며칠 전에는 김 회장님 댁에 이제 창고, 복식 창고가 있는데 복식 창고에 김 회장님이 이런 나무, 대나무에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봉다리, 봉다리, 봉다리. 여기는 조, 여기는 수수, 여기는 팥, 여기는 뭐 콩봉다리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셨어요. 이 나무, 이 기둥에, 대나무 기둥에 이렇게 손수 봉지에 이렇게 종이 봉지에 싸서 이렇게 글씨를 매직 같은 걸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쌀이 이렇게 쌓여 있고 쌀포대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건 종자죠. 종자. 밭에 뿌리는 또 나겠죠. 조가 나고 수수가 나고 뿌리면 콩이 나고 하겠죠. 종자. 자수의 개념과도 또 맞겠구나. 이것은 콩이라고 씨앗이죠. 우리 수수, 콩, 깨, 팥 이런 거. 종자가 없으면은 뭐든지 시작이 안 된다. 종자, 자수로서 모든 게 음의 기운, 창고에 있는 기운을 음의 기운, 굉장히 어두운 기운을 떠나서 이제 하나, 종자로서의 하나의 양의 기운, 드디어 땅에, 토에 뿌려서 무엇을 종자의 기운을 뿌려서 수의 기운을 뿌려서 뭔가가 시작이 되는구나, 생하는구나. 이제 자를 지나서 이거 그림으로 연상이 되죠. 시종자를 뿌려서 이제 축의 계절, 겨울의 계절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인의 계절, 봄이 시생을 하는구나. 이제 뭔가가 조금씩 움트고 발화를 시작할 타이밍을 보는구나 라고 이 그림에서 저는 이런 거가 이제 느껴진다기보다 이거는 종자기 때문에 뭔가 발화를 시키는구나. 시종자로서 뭔가 시골에서 발화를 시키는구나. 싹을 틔우려고 이렇게 소담스럽게 담아 놓으셨구나. 최불암 씨께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꼭 책에만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자연에도 있고 저런 드라마에도 있고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책뿐만 아니라 책이 아니더라도 물론 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내가 사주라는 기운, 목화토금수 음양 오행의 기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겠구나. 자연에도 있고 드라마에도 있고 라는 기운을 이 시종자를 보고 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제가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통칭해서 지장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월지에 있을 때 지장간의 개념이 월지에 어떤 작용하는지 아니면은 연지와 일지와 시지에 있을 때 그 지장간은 천간에 어떤 기운을
미치는지 작용하는지, 또 천간에 있는 기운은 뿌리를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이 길었는데, 주저리 길었는데, 오늘 이 수업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